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나요? 코스피 사상 최초 6천 돌파. 뉴스에서 엄청난 속보처럼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주식?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도박 아니야?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도 코스피가 뭔지, 주식이 뭔지, 그리고 나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왕초보도 이해하는 주식 완전 정복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가장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코스피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의 온도계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한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면 6천이 왜 대단한 거냐고요? 코스피는 1989년에 처음 1000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2007년에 2000, 2021년에 3000을 넘겼죠. 그러다 2025년 10월에 4000, 2026년 1월에 5000을 넘기더니 드디어 2026년 2월에 6000을 돌파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코스피 숫자는 한국 주식시장의 키예요. 1989년에 키가 100cm였던 아이가 이제 600cm 거인이 된 셈이죠.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올랐을까요? 반도체의 왕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돌파하고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여기에 현대차, 기아까지 달리면서 한국의 간판 산업들이 동시에 불을 뿜은 거죠. 자, 그럼 코스피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코스닥은 또 뭐냐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둘 다 한국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들이 모여있냐가 달라요. 축구로 비유하면요, 코스피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일부 리그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검증된 대기업들이 모여있죠.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팀들이에요. 반면 코스닥은 잠재력 있는 팀들의 무대예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IT, 바이오, 게임, 2차전지 같은 중소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좀 더 쉽게 비유하면 코스피는 이미 검증된 대형 백화점 같아요. 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갑자기 10배로 성장하기도 어렵죠. 안정적이에요. 코스닥은 요즘 뜨는 스타트업 가게 같아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폭락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기회도 있죠. 그래서 주식 초보라면 코스닥의 급등 종목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나 ETF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ETF가 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해요. 주식이 좋다고만 했는데 역사를 보면 주식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사례들이 있거든요. 알고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무서운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1929년 미국 대공황. 1920년대 미국은 황금의 20년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었고 농부도 청소부도 빚을 내서 주식을 샀죠. 그러다 1929년 10월 단 며칠 만에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어요. 결과는 처참했어요.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미국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4명 중 1명이 실직자가 된 거예요. 이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며 10년간 세계 경제가 침체됐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중 하나가 됐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당시 월스트리트 건물에서 투자자들이 뛰어내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니까요. 1989년 일본 버블 붕괴. 80년대 일본은 말 그대로 세계 최강 경제였어요.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을 정도였죠. 주식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런데 1989년 말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주식시장은 최고점 대비 무려 80%가 폭락했고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충격적인 건요, 일본이 그 최고점을 다시 회복한 게 2024년이에요. 무려 35년 만이죠. 한국에서 거품 조심해야 한다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단골 사례가 바로 일본이에요. 2000년 닷컴 버블.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막 퍼지기 시작하자 인터넷 관련 기업이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분위기가 퍼졌어요. 수익도 없는 회사가 이름에 컷만 붙여도 주가가 수백 배 뛰었죠.
2000년에 거품이 터지면서 나스닥이 78% 폭락했고 수천 개의 닷컴 기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폭락한 아마존 주식을 끝까지 버틴 사람은 지금 수천 배 수익을 얻었어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이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어요. 부동산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주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연쇄 붕괴였어요. 리먼 브라더스 하나가 망했을 뿐인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 주가는 50% 이상 폭락했고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죠. 그때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겼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2021년 게임스탑 사태. 이건 좀 다른 결의 이야기예요. 망해가는 게임 판매점 게임스탑 주식을 대형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즉 주가 하락에 베팅을 걸었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 커뮤니티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서 일부러 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2000% 이상 폭등하면서 헤지펀드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죠. 개미들이 월스트리트 큰손들을 응징했다는 이야기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덤머니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셔도 재밌어요. 이 5가지 사건에서 공통된 교훈이 있어요. 너도 나도 뛰어들고 거품이 꺼지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지키면 진짜 도박이 돼요.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용거래,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주식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주가가 내려가면 빚만 남거든요. 무조건 여유자금,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하세요. 둘째, 단타하지 마세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 수익 내기, 이른바 단타는 전문가도 어려운 영역이에요. 초보일수록 단타를 시도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급등주 따라가지 마세요. 땡땡 관련주 오늘 30% 급등. 이런 뉴스 보고 뒤늦게 사는 건 거의 항상 손해예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뒤늦게 올라탄 사람들이 항상 폭탄을 맞아요. 넷째, 유튜버 커뮤니티 종목 추천 조심하세요. 주식 유튜버나 카페에서 이 종목 무조건 오른다는 말은 99% 믿으면 안 돼요. 본인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있다고 해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전 재산을 하나의 주식에 넣는 건 도박과 다름없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요? 4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공부 먼저 하세요. 투자하기 전에 최소한 2달은 공부하세요. 유튜브에 주식 기초라고 검색하시면 좋은 강의들 많아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존 리의 주식 강의 같은 기초 콘텐츠부터 보시길 추천해요. 돈을 넣기 전에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2단계 ETF로 시작하세요. ETF가 뭔지 드디어 설명할 때가 됐네요.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은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이라는 ETF는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효과를 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 모든 걸 한 번에 조금씩 사는 거예요. 개별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초보자에게 딱 맞아요. 3단계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을 꾸준히 사는 적립식 투자가 초보자에게 가장 검증된 방법이에요. 주가가 쌀 때 더 많이 사게 되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그냥 매달 꾸준히 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4단계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10년 뒤를 보고 산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웬만해선 손해가 없어요.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우상향, 즉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왔어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해도 10년, 20년을 보면 결국 오른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 코스피 6000 시대에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오히려 침착하게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지금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코스피가 6000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요.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막 돌파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조정, 즉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단기 과열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매달 꾸준히 살 거라면 오늘의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뒤에 지금 6천이 비쌌는지 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빚내서 지금 당장 올라타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의 온도계이고 6천 돌파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코스피는 대기업 리그, 코스닥은 중소벤처 리그. 역사는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빚내지 말고 단타하지 말고 급등주 따라가지 마세요. 대신 공부 먼저 하고 ETF로 시작하고 매달 조금씩 10년 보고 투자하면 주식은 도박이 아닌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됩니다. 처음엔 5만원, 10만원 소액으로 증권사 앱 사용법부터 익혀보세요.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